오늘은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소비 쿠폰이 이제 시행이 되니까 그 소비 쿠폰의 효과에 관해서 반박하는 논리들을 정리해 보고 그 편의점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식으로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비 쿠폰이 이제 9월 22일에 시작을 2차 소비 쿠폰 시작이고, 이제 상위 10%를 제외하고 90%에게 10만 원씩 주는 걸로 기본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걸로 일단 예정되어 있어서 다음 주에 놓치지 말고 20일부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반발하는 논리, 쿠폰을 써도 소용이 없을 거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하이에크류의 이게 공산화가 될 거다 이런 걸 하면은 공산화가 돼서 그 자본주의가 무너질 거다 이런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논리가 있고, 두 번째로는 소비 쿠폰을 해도 효과가 없을 거다. 이게 대표적으로 말하는 게 그 케인지언들이 재정정책에 반대했던 대표적으로 리카도 대등정리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케인지언들이 이제 득세를 하기 시작했을 때 케인지언들이 만든 그 아름다운 모델이 있어요. ISLM 모델이라는 SLM 모델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단기간에 가격 변동이 빨리 되지 않을 때, 이른바 경제학에서 말하는 단기간을 산정하는 그런 모델에서 재정정책 효과를 할 때, 재정정책을 펴면은 그 정부에서 일단 돈을 뿌리면 그 돈이 누군가의 수입원이 되고, 그 수입원이 또 돈을 벌어서 또 한 70% 정도를 소비를 하거든요. 미국 같은 나라는 한 80%까지 버는 돈에서 80% 가까이를 소비를 해요. 한국은 70%가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되고, 어쨌든 번 거에서 소비를 하면 그 소비가 또 누군가의 소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이 되고 다시 또 그 돈을 소득이 된 걸 다시 쓰고, 이래서 순수 효과를 해서 80%를 쓰면 한 5배 가까이 효과가 나요. 5배 가까이. 그러니까 처음 재정정책에 뿌린 돈에서 5배까지 GDP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쓰자고 했던 거죠. ISLM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단점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 그러면 정부가 재정을 할 때 그 세금을 걷어야지 뿌릴 거 아니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세금을 걷으면 소득이 줄고, 소득을 줄어들었는데 다시 또 세금으로 재정정책을 해서 풀어주면은 그게 효과가 없어지거나 반감하거나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리카도 대등정리 이런 걸 주장하는 어떤 통화론자들이라든지 정부 정책을 반대하는 분들이 막 비판을 한 거예요. 야, 이거 안 된다. 너네 세금 걷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세금 걷어서 하면은 재정정책의 효과는 재정정책의 효과가 작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케인지언들이 여기서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은 빚을 내서 하면 된다. 빚을 내서 하면 된다. 세금 당장 안 걷고 나중에 일단은 국채 찍어가지고 국채를 찍어서 빚을 내서 하면 된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반박해서 나오는 논리가, 일단 빚을 내서 한 다음에 국채 찍어서 한 다음에 돈을 쓰고 나중에 재정이 다 경제가 회복되고 나면은 그때 이제 세수가 많이 거칠 거니까 그때 빚을 갚으면 된다 라고 했는데, 그거의 반박 논리로 이게 나왔던 거죠. 리카도 대등정리. 그러니까 얘들이 주장하는 거, 리카도 대등정리가 주장했던 거는 빚을 내서 해도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빚을 내서 해도 효과가 없을 거다. 왜? 리카도 대등정리에 따르면은 사람들은 합리적이기 때문에 국채를 찍어서 한 거면은 나중에 증세될 거를 이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재정정책으로 받는 그 돈을 쓰지 않고 저축을 할 거다. 왜냐하면 저축을 해서 나중에 증세가 될 거에 대비를 할 거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어쨌든 그런 논리에서 리카도 대등정리가 나왔고, 이게 요 리카도 대등정리에 관해서 좀 관한 정보를 좀 말씀드리자면, 이게 비교 우위론으로 유명한 데이빗 리카도, 그 리카도가 일단 제일 처음 생각을 했었고, 그 중간에 또 어떤 사람 한 명 있는데 그분은 제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다음에 현대에서는 로버트 베로라고, 로버트 베로라는 게 하버드 경제학과 교수님이 있거든요. 요 분이 이제 좀 수식화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제 리카도 대등정리라고 부르고, 네,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채 찍어내서 해봤자 재정정책이 효과가 있으려면 국채를 찍어내서 해야 되는데, 국채를 찍어내서 해봤자 소용이 없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게 로버트 베로, 그리고 리카도부터 이어졌던 리카도 대등정리에 따라 주장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나라 빚이 많아질 거다. 나라 빚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된다. 프랑스가 최근에 이제 나라 빚 계속 많아져갖고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논리로 또 반대하는 분들이 있고, 이게 뭐 다 이제 뭐 서로가 서로를 배척하는 그런 게 아니고 뭐 중복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복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첫 번째 거는 이제 복지국가 하는데 좀 제가 생각에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거 효과가 없을 거다. 근데 제가 이제 편의점 운영하는 입장에 보니까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네, 효과는 분명히 있고, 매출이 이제 편의점 업종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더 효과가 많았었던 게 느껴졌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이게 제일 저는 현실성이 있는 비판이라고. 나라빚 늘어나면 감당이 안 되죠. 네, 나라빚 늘어나면 감당이 안 돼서 지금 프랑스도 그거 정리하려고 그러니까 줬다 뺏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네, 안 주면 안 주지, 줬다 뺏는 거는 진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거 나라빚 계속 많아지고 복지 비용이 계속 늘어날 건데, 이런 것 때문에 좀 지금이라도 좀 아껴 써야 된다, 그런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뭐 세 가지 이제 그 소비 쿠폰 재정 정책에 관해서 반대하는 그런 의견들을 정리해봤고, 그거에 관해서 이제 제 의견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유익한 시간이었으면 좋겠네요. 안녕.